자네들이 남보다 모자라는 거야 뻔하지 않은 거. 그건 자네들이 남들 다 아는 맛을 모른다는 게야. 지금도 늦지 않았을 걸세. 그걸 배우게나. 자, 오늘 역시 우리 박완선님의 세 가지 소원. 요거는 이제 이 부제가 이제 작가가 아끼는 이야기 모음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요 단편 가운데서 뭐 한두 가지를 또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 의식이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좀 더 큰 걸 가져왔습니다. 여운이 오래 갑니다. 너가 작은 거 갖고 가기 때문에 하나 더 샀습니다. 네팔에서도 가져왔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큰 거를 하면은 사람도 이거 힐링을 시킬 수 있는데 이 화면을 유튜브를 보니까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쓰고 그리고 때린답니다. 다음부터 게스트가 오면은 이렇게 정화를 시키고 맑은 영혼에서 진짜 박완선님의 글은 이렇게 힐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읽어야지. 정신을 또 하고. 그럼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야, 만져보자. 사이즈가 이제 우리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이거 가져갈 걸. 이거 뭐 거의 뭐 요광으로 써도 그러니까. 손색이 없을 만큼 큰 사이즈입니다. 뚜껑만 했으면 그냥 바로 요광으로 씁니다. 미치겠다. 이거 역시 때려서 만든 싱인 거요. 확실히 기네. 여운이 있어요. 자, 이 여운을 가진 채로 영혼을 이제 싹 말끔 씻어냈어요. 굴비 한번 쳐다보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옛날 그 뭐 자린고비 우화 같은 거잖아. 제목만 보면. 제목만 봐도 그런 거고 이 첫 글자가 옛날 옛적으로 시작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린고비 얘기 같은데. 자린고비 얘기 같아요. 꽤 기네. 좋아요. 갑니다. 네네. 자, 잘 들어주세요. 굴비 한번 쳐다보고. 그건 희창이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 박강혜님의 남편이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정말 이 시대가 낳은 초절약의 아이콘. 뭐 한 가지만 또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그때 안 했던 얘기 중에. 그럴까요? 네. 그 친구가 얼마나 이 절약을 하고 이 정말 돈에 민감하냐 하면은 예전에 한 대학생 시절인가 그때 한번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 때가 됐는데 집도 가까운데 왜 안 나오나 해서 봤더니 저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와요.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너 집 바로 앞인데 버스 한 번 타면 오잖아. 버스를 타긴 탔는데 그 백화점 셔틀 버스를 시간 맞추느라고. 백화점 시간 맞추느라고. 무료니까. 무료니까요. 그 현대백화점 무료 그렇죠. 셔틀 버스를 타고. 그렇죠. 그 아파트를 돌아. 그렇죠. 동네 아주머니들 다 이제 귀가하시는 거 보고 오느라고 그렇죠. 늦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돈 내고 그냥 버스 타면 바로인데. 네네. 기왕이면 어차피 버스 탈 거 나는 셔틀 버스를 애용한다. 그래서 노선도도 다 안다. 특히 나는 4번하고 6번 타면은 딱 코스가 맞다. 네. 대단한 친구죠. 언제 한번 그 친구도 한번 모시는 걸로. 그리고 책을 읽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은행나무와 오이창, 그죠? 네네. 수만 가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하나 둘씩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도 있구나. 정말 대단히 잘 아끼면서도 잘 살고 있다. 뭐 그런 거 한번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굴비 한번 쳐다보고 오이창 한번 힐끔 보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옛날 옛적 시골에 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소문이 자자할 만큼 지독한 구두쇠여서 사람들은 그를
고린제비라고 불렀습니다. 고린제비에겐 3아들이 있었어요. 한창 자랄 나이에 몸 튼튼한 아이들은 먹어도 허기져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앞에 놓고 고린제비는 궁리를 했죠.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지만 반찬 안 먹는다고 죽진 않을 텐데 반찬에 돈 들이는 건 틀려 먹은 짓이다. 어떻게 하면 틀린 걸 바로잡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참으로 고린제비다운 고민이었죠. 네. 고린제비는 어느 날 드디어 틀린 것을 바로 잡을 방법을 발견하고 무릎을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고린제비는 장에 가서 짜게 절여서 소금 버케가 이렇게 내솟은 굴비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장에 매달아 밥상 한가운데로 늘어지게 했습니다.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또 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또 쳐다보고 고린제비는 끼니마다 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씩 주고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2번 쳐다보는 놈이 있으면 대끼렁 비싼 굴비 다를라 구중을 해가면서 굴비 한 점만 꼭 한 점만 맛보았으면 하고 침 흘리는 놈이 있으면 참아야 하느니라. 부자가 될 때까지는 참아야 하느니라. 살살 달래가며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고린제비는 허구헌날 끼니마다 구호만을 신나게 외쳤죠. 울고 보채던 아이들은 차츰 길들여져 굴비만 보면 입에 침이 고여 밥을 잘 넘기게 되고 나중에는 굴비 없이도 고린제비의 구호만 듣고도 저절로 밥이 꿀떡꿀떡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탈 없이 어른으로 자라고 고린제비는 늙어서 죽었습니다. 고린제비는 반찬값을 아낀 덕에 좋은 논과 좋은 밭을 아들들에게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겠다. 재산은 넉넉하겠다. 이제 아들들은 먹고 싶은 걸 뭐든지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끼리 구호를 외쳐가며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었죠. 농사는 잘 됐습니다. 논도 밭도 땅이 좋은 데다가 일기마저 순조로워서 쌀뿐만 아니라 잡곡과 채소와 과실까지 풍성하게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한번 사간 사람들은 다시는 사가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아이 겉보기만 번드르르하고 정작 맛도 없는 걸 뭐라는 줄 아나? 그런 걸 개살구라고 한다. 저 집건 뭐든지 다 개살구라네. 쌀도 잡곡도 오이도 호박도 참외도 수박도 겉보기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네만 먹어보면 정작 맛이 빠져있으니 이런 허망할 데가 어디 있겠나. 모양만 다르지 싱겁디 싱거운 게 수박 맛이나 오이 맛이나 호박 맛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으니 그걸 누가 사 먹겠나. 소문은 소문을 낳고 사람들은 모두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며 비웃었습니다. 세상엔 참 해괴하고 망측한 일도 다 있다고. 그러니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팔려야 말이죠.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 지긋한 노인이 이런 망측한 소문을 듣더니 부엉이처럼 지혜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린제비네 뒷간에서 나오는 뒷걸음은 싱거울 테니 농사가 그렇게 싱겁게 될 수밖에. 형의 농사짓기를 거들던 둘째는 남들이 사가지 않는 농사의 실증을 내고 시골을 떠났습니다. 대처에 나가 소리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어릴 적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먹기에 길들여질 때 가장 많이 울고 보챘기 때문에 그때 트인 목청으로 소리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처로 나간 둘째는 묻곰으로 이름 높은 소리 스승을 찾아 뵐 수가 있었죠. 스승은 둘째 소리를 시험해보고 나서 둘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기뻐했습니다. 남들 같으면 10년, 20년 목청 연습만 하다가 드디어 목구멍에서 피를 토하고 나서야 목청이 트이는 법인데 둘째의 목청은 처음부터 그만큼 트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설과 가락만 익혀주면 곧장 명창 행세를 할 수 있겠다고 스승은 생각했습니다. 더욱 스승을 기쁘게 한 건 둘째가 사설과 가락도 남보다 더 수월하게 익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큰 잔치가 있어 놀이판을 차리고 명창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명창 중에서도 으뜸인 스승은 둘째를 자신 있게 그곳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한바탕 놀아보려고 잔뜩 흥이 몰려들었던 손님들이 저절로 흥이 빠지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하품을 더럽
떠럭떠럭 하며 흩어졌습니다. 재수 되게 없는 날이라고 투덜대며 뿔뿔이 흩어졌죠. 맛있는 음식도 향기로운 술도 흩어지는 손님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오랫동안 잔치를 준비한 부자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소리싹은커녕 야단만 실컷 맞고 둘째와 둘째의 스승은 잔치집에서 쫓겨났죠. 스승은 그제야 제자의 소리가 남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청 좋고 사설이나 가락도 정확했지만 어딘지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 노여움과 즐거움을 갖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텅 빈 병에 주둥이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의 흥이 단박에 깨진 것도 이상할 게 없었지요. 흥은커녕 살맛까지 달아나게 하는 음산한 소리였던 거지요. 스승은 둘째를 더 이상 제자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는 소리꾼 노릇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셋째도 형의 농사를 돕는데 실증을 느끼고 집을 떠났어요. 셋째의 소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 그림 공부를 해서 환쟁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먹기에 길들여질 때 둘째처럼 울고불고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뚫어져라 굴비를 쳐다보고 관찰했습니다. 먹고 싶은 걸 죽자 하고 억누르고 기른 관찰력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관찰력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관찰력으로 굴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관찰했고 그 관찰한 것을 표현해보고 싶은 욕망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처로 나간 셋째는 여러 날 수소문 끝에 훌륭한 그림 스승을 만날 수가 있었지요. 셋째는 스승이 놀랄 만큼 그가 본 모든 것을 실물처럼 정확하게 그려놨습니다. 좋은 제자를 만난 스승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스승은 어느 고을 장자로부터 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죠. 스승은 이제 자기는 늙고 병들어 눈은 흐리고 손은 떨린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의 제자를 추천했습니다. 셋째 그림 솜씨를 사랑한 스승의 자상한 마음씨였어요. 셋째의 마음은 한껏 부풀었죠. 그는 장자를 한 번만 만나보고도 능히 장자와 조금 더 틀리지 않게 장자의 초상화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장자의 화상을 장자에게 바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물론 장자의 친척, 친구, 마을 사람들까지 장자의 초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자신 있게 그가 그린 초상화를 여러 사람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초상화가 장자와 똑같다면서 놀라지만 곧 실망을 합니다. 아이 세상에 무슨 초상화가 이렇게 가짜처럼 진짜하고 똑같을까? 응? 남을 아무리 헐뜯기 좋아하기로서니 이런 말로 흠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셋째는 화가 나고 기가 막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장자의 실망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이 얼빠진 얼굴이 어떻게 산 사람의 얼굴이랄 수 있는가? 이목구비가 좀 삐뚤어 박히든지 하다못해 하나쯤 빠지더라도 어른 바로 박혀 산 사람의 얼굴이랄 수 있지. 그제야 그림 스승도 제자의 그림이 능숙한데도 뭔가 빠져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꽃은 영락없이 꽃처럼 그렸습니다. 꽃술에 꽃가루까지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꽃의 얼을 빼고 그렸기 때문에 그 꽃은 마치 가짜처럼 진짜하고 똑같았습니다. 새는 영락없이 새처럼 똑같이 그렸습니다. 새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그렸습니다. 그러나 새의 얼을 빼먹고 그렸기 때문에 그 새는 죽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셋째를 그의 제자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셋째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삼형제가 한자리에 몰렸죠. 그들은 한결같이 실패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남보다 어디가 모자라 이렇게 실패한 것일까 열심히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죠.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모르는 것을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노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남보다 모자라는 거야 뻔하지 않은가? 그건 자네들이 남들 다 아는 맛을 모른다는 게야. 지금도 늦지 않았을 걸세. 그걸 배우게나. 좀 힘들겠지만 그들이 때늦게 맛을 배우는 모습이 우습고 또 눈물겨웠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매운맛을 봅니다. 아이고 쓰라려 하면서 짠맛을 봅니다. 아이고 저려 하면서 신맛을 봅니다. 맛을 배울 때까지 그들의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네.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끝났습니다. 오. 굴비 한번 쳐다보고. 뭐 이거가 주는 메시지는 뭐 우리 이동호 씨도 들은 바와 같이 한 가지입니다. 그죠? 얼이 이 녀석 얼 빠졌네. 얼 빠진 얼굴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이 영혼이 깃들지 않은 그림은 또 음식은 뭐 그러니까 이게 흉내내는 건 안 된다. 얼이 들어가야 된다. 노래도 그렇고. 실제 경험을 해봐야 한다. 경험을 해봐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남들이 느끼는 그 맛이나 그 시각이나 뭐 여러 가지로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걸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공감도 할 수 없고. 그렇지. 그걸 아는 척할 뿐이지 아는 게 아닌 거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개맛을 그렇지. 먹어봤어야 개맛을 아는 거지. 에? 개맛을 못 본 사람이 개를 갖다가 맛 흉내낸다고 만들면 그 개맛이 나겠냐고. 완전 그 개맛이지. 그러니까 성장기 때나 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좀 해보고 젊어서 뭐 또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확실히. 그래, 나도 사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저도 경험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게 많거든요. 100만 구독자라는 무슨 선물도 뭐 세도 하고 벌써 지금 선물 구걸한 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1도 안 오잖아요. 책 추천해달라고도 얘기했는데 1도 안 오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게 아직까지 너무 많습니다. 뭐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저희가 지금 구독자 수가 지금 한 650여 명 됩니까, PD님? 661명입니까? 한 명 더 들어왔네요, 지난밤에. 그분 참 고맙네요. 네, 661분. 네. 엄청난 숫자죠. 아유, 대단하죠. 제가 얼마 전에 저 상 받은 거 제가 얘기했습니까? 저 얘기했죠. 저기 그 2030 부산 그 엑스포, 부산 세계 박람회. 오늘 상장 안 가져왔네 나 그거. 다음에 그거 붙여놓고 합시다. 그래. 왜냐하면 나 그 상은 저기 그 위촉 팬데 그 인플루언서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다 몰려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 한 50여 명 몰렸는데 다 뭐 150만 뭐 200만 뭐 제일 저기 구석에 있던 분이 60만인데 명함 못 내밀겠다. 미안하다고 내가 참여해도 되냐고 하시는 분이 그 60만. 근데 우리 경식 씨가 661명인데 떳떳하게 제가 나가서 얼굴을 딱 들이밀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 그 661명의 구독자들한테 널리 홍보하겠다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이거 우리가 이번에 한 몫을 하겠다. 널리 전파하고 우리가 꼭 여기서 큰 힘을 보태겠다. 네. 이게 11월에 이제 발표가 나요. 지금 이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가 좀 경쟁이 붙었어요. 이번에 실사 조사 들어왔습니다. 이 우리의 국민적인 열망을 또 보여주고 인플루언서답게. 그럼요. 만약 된다면 이건 사실 뭐 다 김경식 씨의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 그냥 제 유튜브에 그냥 조금 홍보하고 알리고 그걸 또 보시는 분들이 또 퍼뜨리고 이런 거니까. 그럼 그 역할을 제가 지금 맡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요. 막중한 책임을 또 가지고 있는 우리 우동사리 유튜브니까 좀 힘을 좀 팍팍 실어주십시오. 그래요. 저기 뭐 좀 선물이 늦고 뭐 구독자 수 늦어지면은 사탄이 들린 게야? 정화 몸과 마음과 정신 정화. 감사합니다.